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5번째 시간 계속해서 트랜스폼 명령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델링 방식 프리미티브는 거의 끝났고요. 이제 트랜스폼에 대해서만 약간 더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모델링 방식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델링 방식은 어떻게 보면 그 수치 없이 대략 그리는 방식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미리 아셔야 될 거는 오토캐드라든가 기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치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즉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모델링이나 기타가 뭐 라이노라든가 그런 것들은 수치에 의한 모델링이 가능한데, 맥스 같은 경우엔 태생 자체가 그래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에 의한 모델링을 뭐 이렇게 확실하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는 기능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맥스에서 도면을 칠 수도 없는 거고, 도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토캐드에서 만들어서 맥스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적인 것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수치에 의한 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쪽 하단에 나와 있는 요 좌표, 여기 이 영역을 트랜스폼 타입 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자, 제가 임의의 T폿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명령을 종료하고, 지금 제가 움직여 보면 현재, 자, 지금 요쪽 하단을 잘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좌표가 나타나죠. 그럼 제가 이동 버튼, 자, Select and Move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나타나는 값은 뭐냐면 현재 얘가 만들어진 절대좌표 값입니다. 절대좌표. 여기서 절대좌표란 뭐냐면 탑을 X, Y로 가지는 좌표계입니다. 즉 탑뷰가 X, Y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쪽은 X, 그리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위쪽이 Z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만약에 레프트에서 본다면, 자, 이쪽 값은 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은 Z가 되는. 즉 중요한 건 탑을 X, Y로 가지는 좌표계가 절대 좌표계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이 좌표계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토캐드에서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불러오면 탑뷰에 정렬이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즉 오토캐드를 실행했을 때 처음 그 2차원 화면이 X와 화면이, 즉 맥스에서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좌표계로서 지금 여기 수치를 보시면 2.02 그리고 마이너스 2,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안 나니까 제가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값이 뭐냐면 현재 저 물체는 절대좌표 X로 마이너스 85, Y로 마이너스 62, Z로 0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즉 얘는 요 그리드선 가장 굵은 선의 원점에서부터 X방향으로 85, 그리고 Y방향으로 62, 그리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위쪽인 Z방향으로 여기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 즉 0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약간만 올려보면, 자, 어떻게 되죠? 그러면 Z로도 48의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좌표는 제가 언제라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얘가 공중에 지금 보면 떠 있는 구조인데요. 얘를 내리고 싶다, 0,0에. 그러면 이 Z 값을 0 하고 엔터 치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얘를 0,0,0에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값을 0 엔터 0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명령이 뭐죠? Select and Move죠. 즉 이 Move, 이동 명령일 때는 여기서 나타나는 값이 포지션의 값인 거고요. 자, 제가 회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여기 값은 0,0,0이죠. 그렇죠? 제가 회전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현재 Z로 56도 돌아갔다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축으로 돌렸죠?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결론은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축이죠. 이 축이 이렇게 돈 거니까 이건 절대좌표로 당연히 Z축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면 지금 각도가 자 48, 26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현재 X, Y축으로 둘 다 돌았기 때문이고요. 제가 언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론트를 살짝 돌려보면 지금 X는 0, Y는 52. 현재 이거는 각도입니다. 저희가 로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축, 즉 탑에서 봤을 때 이쪽 축으로 도는 거죠. 프론트에서 봤을 땐 이렇게 돈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축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탑에서 이 세로축은 Y축이죠. 절대축으로. 그러니까 Y축으로 52도만큼 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얘를 만약에 0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되죠.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로테이트일 때는 회전값, 회전의 절대좌표값. 제가 뭐 임의대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다 잘못 돌리셔서 이렇게 뭐 52도, 16도, 8도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이걸 다 0으로 돌리시면 언제라도 처음 만들어진 회전값대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는 자 Select and Move를 누르시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뭐다? 얘의 절대좌표값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X축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보면 절대좌표의 X값이 이동이 되죠. 제가 프론트에서 잡고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무슨 값? 이거는 Z값. 제가 레프트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건 절대좌표상으로 Y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다시 눌러주면 0으로 놓으면 이렇게 그리드상에 0,0,0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절대좌표 값은 뭘 어떻게 응용하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쓰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요 버튼입니다. 요거. 요 버튼을 보시면 자 현재 모드는 Absolute Mode Transform Type In이라고 되어 있죠. 즉 절대좌표계입니다. 절대좌표계 모드인 거고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옵셋 모드라고 나오죠. 증가치. 즉 이제부터는 상대좌표 개념으로 이 명령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좌표일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화면을 XY로 가지게 됩니다. 즉 현재 여러분들이 제가 탑뷰를 활성화 놓은 상태에서 제가 X로 10 넣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만큼 이동된 거고요. 자 50하고 엔터 마찬가지로 50만큼 이동이 된 겁니다. 자, 제가 프론트에서 똑같이 X로 50만큼 이동해 볼게요. 엔터. 제가 Y로 이동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X로 50. 엔터하면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가죠. 아까 탑에서도 제가 X를 넣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즉, 이 옵셋 모드, 이 버튼을 넣어서 옵셋 모드로 오면 현재 활성화된 화면을 X, Y로 가지게 됩니다. 선택한 뷰를. 즉 제가 탑을 선택하고 제가 다시 X를 만약에 50 넣는다. 그래도 화면에 오른쪽으로 가죠. X. 레프트 뷰 상태에서도 제가 이거를 X를 50하고 엔터 쳐도 화면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즉 옵셋 모드에서는 무조건 화면을 X, Y로 가집니다. 절대좌표랑 관계가 없게 돼요. 그럼 제가 이 옵셋 모드를 꺼볼게요. 꺼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절대좌표상으로는 X로 160, Y로 마이너스 50, Z로는 0만큼 이동이 됐다고 절대좌표에서 즉 0,0에서 이동한 값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옵셋 모드, 즉 증가치 모드로 가면 무조건 값이 0이죠. 왜냐하면 현재에서부터 얼마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프론트를 선택하고 Y로 100을 입력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프론트 상태에서 Z를 제가 100을 입력하게 되면 어디를 보시냐면 탑뷰를 봐보세요. 엔터. 그러면 프론트에서 봤을 땐 변화가 없지만 프론트에서 봤을 때 Z축이 이쪽이죠. 이쪽으로 100만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활용하시면요. 어느 정도 치수 기반의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쓰는 명령이 자, 이 티폿을 이쪽으로 한 300만큼 거리를 두고 복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지금 여러분들 복사하는 명령이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치를 주기가 매우 힘드니까 밑에 부분 보면 드래그 할 때 X축 좌표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건 매우 힘들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했던 컨트롤 V죠. 컨트롤 V, 카피, OK. 그리고 옵셋 모드로 X로 300 엔터 치게 되면 이 두 객체 간의 거리는 300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응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리셋을 하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물체를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책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책상. 시간이 되면 의자까지 그려보고요. 이 책상은 지금 책상 판 두께가 25에 총 높이가 800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100 정도. 그리고 가로 세로는 여기가 1600에 여기가 1000 정도 되는 책상을 제가 맥스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책상이니까 당연히 탑에서 봤을 때 책상 위판이 보여야 되니까 탑에서 대충 드래그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명령어 종료하기 전에 랭스가 1000에 위드스 폭이 1600짜리에 아까 상판 두께가 탭 25 엔터 컨트롤 시프트 Z 해가지고 정리하고요. 그럼 이런 상판이 만들어지지요. 자, 그래서 무브로 보면 현재 자 옵셋 모드를 끄고요. 앱솔루트 모드로 봤을 때 Z 값이 얼마죠? 0,0이죠. 그러면 제가 X, Y는 0으로 놓고 그럼 Z 아까 높이가 8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절대좌표상 800 Z 위로 프론트에서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라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아까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기 있던 박스가 절대좌표 Z축으로 800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다리를 그려볼게요. 다리는 실린더로 그리는 게 좋으니까 자, 실린더 이번엔 여기서부터 그리면 좋겠죠. 아니면 뭐 센터에서 그려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센터에서 그려볼까요? 드래그 해서 드래그 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까 높이가 800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리 하나의 반지름은 한 400 정도 되고요. 40 정도. 그리고 위로 아까 높이가 800 엔터. 그리고 세그먼트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다리는 여기서 한 100 센터부터 100에 100 정도를 즉 여기가 100 여기가 100 정도로 해가지고 이동을 시킬게요. 그러면 현재 위치서부터니까 자 Select and Move 상태에서 자 옵셋 모드로 놓고요. 이쪽으로 여기가 1600이라고 그랬으니까 한쪽으로 700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X방향으로 마이너스 700 엔터 그리고 Y방향 아까 100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00 아래쪽이니까요. 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봐도 이런 식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기 다리를 이렇게 하나 감싸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컨트롤 V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오케이. 그럼 그 자리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현재 얘는 맨 밑에 있으니까 자 제가 절대축으로 800 엔터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자 하이트 값을 마이너스 100 하면 이렇게 밑으로 여기 이제 이 트랜스폼 기즈모가 보이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반지름을 45 정도로 살짝 두껍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되겠죠. 예. 자, 그럼 이제 탑에서
지금 이 두 개가 이쪽으로 복사되고 이쪽에서 총 4개가 복사가 돼야 되죠. 아까 여기가 1600, 이쪽이 1000이었고 간격은 100이니까 1400에 800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제가 두 개의 다리를 다 선택하고요. 이동 툴 상태에서 자, 옵셋 모드로 놓고요. 여기를 자, 복사하는 명령 뭐였죠? 컨트롤 V. 오케이.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X 방향으로 1400을 이동해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값이고요. 컨트롤 키로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해서 이번엔 위쪽으로 800만큼 가면 되겠죠. 위쪽으로 아이고 컨트롤 Z 복사를 해야죠. 컨트롤 V 오케이 해서 그 자리 하나 복사해 놓고 위쪽으로 800 엔터 보면 이렇게 정확히 복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다리 같은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칸막이 같은 거. 그러면 뭐 정확히 해도 되지만 뭐 여기서 좌표로 그려도 되지만 그냥 이럴 때는 어차피 얘를 이용하는 게 처음에 그린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컨트롤 V 해가지고 현재 상판을 제가 하나 복사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자 수정 모디파이 패널에서 판 두께는 2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랭스가 25 엔터 그리고 하이트 값은 위쪽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 그리고 길이는 100 빼니까 1400 정도 보이시죠? 그러면 탑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 되죠. 400 정도. 그럼 똑같이 셀렉트 앤 무브 상태에서 옵셋 모드에서 아래쪽이니까 현재 탑뷰가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400만큼 이동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일하게 컨트롤 V 오케이. 이번에 위쪽으로 800만큼 이동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얘를 컨트롤 V 오케이. 이번엔 이쪽 세로 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폭이 얼마였죠? 아까 두께가 한 25 정도 된다 그랬죠. 엔터. 그리고 랭스는 저기 닿아야 되니까 800이겠죠? 100 빼면. 그리고 하이트 값은 얼마였죠? 아까 마이너스 쪽 아래쪽으로 100 정도였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아까 저쪽으로 동일하게 셀렉트 앤 무브 상태에서 제가 탑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얘가 일단 이쪽으로 복사를 할게요. 이쪽은 무슨 축이죠? X의 마이너스 축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1600에서 700에서 100을 뺐으니까 600. 그럼 마이너스 600 엔터. 아이고 마이너스 700이네요. 죄송합니다. 100 더. 마이너스 200.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V 복사해서 얼마큼 가면 1400 가면 되겠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X의 플러스. 그로 1400 엔터. 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을 응용해 가지고 수치를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잘 쓰는 거는 컨트롤 V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복사하는 것과 이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특히 그 중에서도 옵셋 모드, 현재 위치서부터 얼마를 증가한다는 걸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X, Y, Z 값이 있는데 옵셋 모드일 때 X, Y 값은 무슨가? 현재 선택한 뷰를 기준으로 X, Y. 여러분들이 프론트에서 작업하면 이쪽이 X 그리고 이쪽이 Y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절대자표일 때는, 자, 요걸 끄면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탑을 X, Y로 갖고 프론트 이게 Z로 간다는 거, 그거만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요 트랜스폼 타입 인 메뉴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